자, 이어서 모의고사 7회 8번 하겠습니다. 이번 행차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별로 크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군중심리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건 민간경배도 나오죠. 나오는 건데 경호를 하려면 군중의 심리 특성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편협성, 신중성, 변이성, 과장성. 이 군중심리는 대체로 별로 안 좋은 것들이죠. 정상적인 심리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나타나는 심리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게 이 군중심리의 특성입니다. 편협성, 신중성, 변이성, 과장성. 자, 이거 신중성은 좋은 말이죠.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군중심리 또는 이상군중심리, 물론 정상군중심리가 있고 이상군중심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상군중심리, 정상이 아닌 군중심리를 얘기합니다. 나쁜 의미의 군중심리입니다. 자, 충동성 또는 변이성입니다. 이건 정서적 충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즉흥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평소에 신중한 사람도 굉장히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과장성, 단순성, 그죠? 감정이 단순해지고 감정이 평소보다 조금 과장돼서 과격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회 시 데모할 때 보면 전체적인 계별을 따져보면 참 온순한 사람들인데 좀 흥분해가지고 좀 과격하게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신성, 피안심성이죠. 이거는 남의 무슨 말을 하면 암시를 받으면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나쁜 말을 누가 슬쩍 흘리면 그게 전달되면서 과장이 돼가지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끊임없이 과장되면서 과격해지고 남의 말을 잘 믿는다. 경신성,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죠. 피암시성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대 의견을 들으려지 않아요. 편협성, 전행성이죠. 편협성, 전행성. 그래서 군중들을 상대로, 과격해진 군중을 상대로 뭔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도 말이 안 먹힙니다. 저도 데모를 많이 막으러 옛날에 20년 전에 가봤는데 돌과 한 병을 던지는데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안 듣습니다. 편협성, 전행성이 있는 거죠.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군중심리, 이상군중심리, 충동성, 변이성, 과장성, 단순성, 편협성, 전행성, 경신성, 피암시성 이런 특징들이 있다. 민간경배도 관계되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9번입니다. 경호 정보장애에 관하여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5개죠. 경호 정보장애는 경호활동 원천적 사전 지식을 제공한다. 이건 틀림없이 맞네요. 경호 정보 작용용입니다. 용의 3대 요건은 정확성, 안전성, 적시성이다. 자, 요거는 맞아 보이는데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죠. 자, 요거는 용이 아니고 용인데 정확성, 안전성이 아니고 완전성이죠. 정완적입니다. 정확성, 완전성, 적성이 정보의 3요소 또는 경호 정보작용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경호 정보작용은 경호 안전작용, 경호 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으로 구분된다. 자, 이거는 설명을 영 잘못했죠? 요거는 경호 안전작용은 경호 정보작용, 경호 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호 안전작용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볼까요? 자, 경호 안전작용은 정보대라 그랬습니다. 정보작용, 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 요 안전대책작용은 또 인물지라 그랬죠? 인적, 물적, 지리적 위요소 배제 활동이 됩니다. 안전대책은 인물지입니다. 요 인은 신비추라 그랬죠? 신원조사, 비표관리, 출입자 통제. 그 다음 물은 안한검이라고 그랬죠? 안전조치, 안전검측, 검식. 지리적 위요소 배제 활동은 특고 치강이라고 그랬죠? 특별방범, 호구조사, 취약요소 배제 활동, 취약지 수색 같은 거, 감지고지, 그 다음에 광고물, 위험한 광고물 제거 또는 정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대 외우시고 인물지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크게 보면 선발 경우는
경호 협조체의 구축과 안전자경으로 구분되죠. 이 안전자경이 바로 정보대. 정보대는 대는 또 이렇게 구분되고. 그래서 가지를 자꾸 치고 나가면서 분화되어 있는데 같이 전체 틀을 공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이것도 완전성이가 틀렸죠. 경호 정보장에는 경호와 관련된 기본적 정보, 기획 정보, 분석 정보, 판단 정보, 예고 정보 등을 작성하고 지휘소에 전달한다. CP에 전달한다. 맞죠? 경호 정보자에는 경호 관련 문서, 시설, 인원, 자재, 지역 자재, 통신 등에 대하여 불순부자로부터 대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거다. 이거는 경호 보안 작용이죠. 자, 제일 맞는 거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두 개가 맞네요. 두 개가 맞습니다. 기억, 리을 두 개가 맞습니다. 다가 답이네요. 다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경호의 정보의 3요소는 정완적, 통신의 3요소는 신정, 아니죠?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자, 요 완전성과 안전성을 잘 구분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보호의 3요소는 비무가죠?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제가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무가. 자, 세 가지 다 구분해서 세트로 외워두시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근적 경호는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관찰 시에 신체 부위 중 가장 우선적으로 주시해야 되는 부분. 이건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겠죠? 머리, 손, 발, 가슴 중에서. 자, 손이겠죠, 당연히. 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발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죠? 가슴으로 공격하는 힘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손을 써야 됩니다. 흉기를 들든 총을 들든 수류탄을 던지든 손을 가 써야 되죠? 물론 뭐 시라소니처럼 머리를 박는 사람도 있지만 경호 공격자가 머리를 들이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손을 가장 우선적이니까 손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발, 가슴, 머리도 봐야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자, 쉽습니다. 이거는. 11번 차량 기동 경호 시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차량 대응 결정, 행환차로의 선택, 주의 상황과 군중의 성격과 수, 비상대피소 및 체계병원의 선정 이런 문제 했습니다. 자, 차량 대응 행환차로 비상대피소 체계병원 이건 당연히 차량 기동 경호에 들어있죠. 자, 도보 경호 때는 비상대피소 체계병은 말이 없어요. 주의 상황과 군중의 성격과 수는 도보 경호 시 고려사항이면서 우발 상황 시의 고려사항이기도 하죠. 우발 상황 발생 시 고려사항입니다. 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량 경호 때는 체계병은 비상대피소 해보시면 고려사항입니다. 12번입니다. 경호 임무 수행 중에서 행사장 내부 담당 선발 경호를 임무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내부 담당입니다. 행사장 상하측 좌우 인접 사무실에 대한 검측 후에 근무자를 확보한다. 내부 담당. 맞죠? 행사장 내로 단일 출입로 선정 및 단상, 천장, 피의 경우에는 동선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한다. 자, 이것도 맞죠? 자, 출입로 하나로 만들고 단상, 천장, 피의 경우에는 경우 대상자를 말합니다. 동선 확인해야 되겠죠. 내부 담당이. 피의 경우에는 접견자, 즉 경호 대상자가 접견하는 접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참석 안내계획 수립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접견자 안전대책, 접견자인 참석자 안내계획 이거 수립한다. 자, 행사 안에 참석자 안내계획이 있겠죠. 접견자 안전대책, 행사 안에 들어오는 참석자 안내계획. 자, 물론 안내는 행사 주최 측 요원이 합니다만은 행사 내부 담당 선발 경호원이 안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행사장 승하차 지점과 경비구의 검문 검색을 강한다. 자, 승하차 지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행사장 내부 행사장의 선발 경호원의 업무 분장이 있었죠. 승하차 및 정문 담당자가 따로 있었죠. 승하차 및 정문 담당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승하차 지점 검문 검색, 경비구의 검문 검색. 경비구의 여러분 2선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라는 승하차 및 정문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답이 라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거 한번 볼까요? 비상대기조 및 일반 예비대 운영 방법을 강구한다.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거죠. 안전 담당인데 단순히 대기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야 임무입니다. 승하차 정문 담당 일이요. 예를 들면 안전 담당은 비상대기조와 일반 예비대를 몇 명을 운영할 것인가, 어디에 대기시킬 것인가, 어떤 상황에 출동시킬 것인가, 대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운영 방법 강구예요. 이건 안전 담당이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은 단순히 요 자들이 어디에 대기가 있는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승하차 정문 담당이 지원 요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비슷한 거 한번 묶어서 학습해 봤습니다. 13번입니다. 승차지 경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경호원이 대상자를 수행하여 차량이 있는 곳까지 간 다음에
운전석 옆에 앉게 될 경호원이 대상자의 차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요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자, 운전석 옆에 앉게 될 경호원, 보통은 경호팀장인데 팀장이 차문을 열어줄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요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왜? 경호 대상자가 앉고 요 경호원이 다시 차에 타야 되니까, 조석에 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빨리 출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경호원들은 차문을 열어주는 사람, 또 경호 근무를 하는 다른 경호원들 간의 협조가 필요하죠. 자, 이건 맞습니다. 비상상황 시 위해를 느끼게 되면 주저없이 비상대피 행동을 해야 하며 위해 직면 시 현장에서 즉시 위해 기도자를 대적하여 격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위해 기도자를 대적하여 격퇴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선이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최선은 아니죠. 방어, 대피가 최선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여유가 있다면 근접거리에 있는 경호원이 대적 격퇴시키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최선은 아닙니다. 틀렸죠? 운전요원이 원전이 아니고 운전요원입니다. 차문을 열고 닫는 방법은 비해 상황 시에 신속하게 차를 이동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자, 운전요원이 차문을 열고 닫는다. 그럼 경호원이 외부에 지키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경호 공백은 없겠지만 운전요원이 차를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신속 이동이 곤란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차량에 신속하게 타기 위해서 한 명의 경호원을 대상자 차에 먼저 보내 대상자가 가까이 오면 차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경호원의 공백을 초래한다. 한 명의 경호원이 차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이 경호원은 사주경계를 못하는 거죠. 경호원의 공백을 초래하는 단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가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13번까지 하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도 혹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요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